네, 이준석 앞날.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내렸죠. 당원권 정지 6개월은 원래 있었던 징계고 플러스 1년의 당원권 정지를 더 징계를 했습니다. 토탈 1년 6개월 동안 이준석 전 대표는 당원권이 정지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1년 추가 징계가 나온 이후에 이준석 전 대표가 조용하다 싶었는데 어제 오후에 입장을 내놨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어느 누구도 탈당하지 말고 각자의 위치에 있어라 하면서 물령망동 정중 여산이어라. 이순신 장군이 한 얘기입니다. 경고망동하지 말고 침착하게 태산처럼 무겁게 행동해야 된다라는 글을 올렸어요. 정미경 최고께 여쭤볼까요? 어느 누구도 탈당하지 말아라. 일각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 만드는 거 아니야? 라는 해석이 나오자 그거를 일축하기 위해서 올린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나오던데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그렇게 보여지죠. 왜냐하면은 만약에 제명 정도가 나왔으면은 그 결과적으로 이제 그 신당을 만들 수 있는 명분을 국민의힘 쪽에서 만들어준 격이 돼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 당원권 정지 1년을 추가로 저는 했다고 보여지는데요. 아마 이준석 대표가 고민을 했겠죠. 이제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도 본인도. 제가 볼 때는 일단은 그 신당은 자기는 안 한다라는 취지인 것 같으로 보이고요. 네. 그 다음에 뭐냐면 그 이번에 이제 지도부 전당대회에 있어서 그 당 안에서 본인이 이제 투쟁하겠다 그런 취지가 아닌지 그냥 그렇게 느껴집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에게 내려진 추가 징계에 대한 여야의 시각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2024년 1월이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천을 또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준석 전 당대표에게 어느 정도의 그런 길을 열어주면서 또 좀 자중하라 뭐 이러한 그 좀 결과를 준 뭐 이러한 균형을 저는 잡은 많이 고심을 뭐 한 그런 결정 아닌가. 앞으로는 개과천선해서 협력해라. 협력하면 공천 주겠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이제 나쁜 정치를 하는 거죠. 나쁜 정치. 목에 칼을 딱 넣어놓고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너무 속이 빤히 들여다 보이는 그런 1년 6개월의 당원권 정지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왜 이렇게 나쁜 정치를 할까. 자,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는 내년 1월에 이제 당원권 정지 애초에 그 징계였던 6개월이 끝이 나고 1년이 추가가 됐으니까 2024년 1월에 아마 정확히는 1월 8일인가 아마 끝날 거예요. 2024년 1월 8일에 이제 당원권 정지 1년까지 이제 끝나는 거죠. 근데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2024년 4월에 총선이 있습니다. 총선 석 달 전에 징계가 풀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총선 출마를 아마 이준석 전 대표가 못할 것 같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일각에서는 에이 무슨 소리, 여의도 정치 상황이 어떻게 변할 줄 알고 전격적으로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이 협조 잘하면 공천 받을 수도 있어 이런 전망도 있고 우리 최진봉 교수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물론 그럴 수 있죠.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전격적으로 전략 공천을 해가지고 3개월 남았더라도 충분히 공천 가능합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이준석 대표 현 대표를 국민의힘이나 친윤 측에서 공천을 줄 가능성은 개인적으로 낮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그래서 앞으로 물론 워낙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전제를 먼저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만약 상승을 안 하고 지금의 상태, 정체된 상태로 계속 간다고 하면요. 네. 정계 개편이 일어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표가 역할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뭐 신당을 창당할 건지 국민의힘 내부에서 싸울 건지 그건 지켜봐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총선 기간이 가까워옴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을 안 하면 사실은 공천을 받으려고 신청하는 또는 뭐 총선에 출마하려는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민이 될 겁니다. 네.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빨간색의 점퍼를 입을지 하얀색의 점퍼를 입을지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이준석 대표, 전 대표의 역할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 그 전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지율이 상승을 안 한다는 전제입니다. 그러나 지지율이 상승한다고 하면 이준석 전 대표의 입지는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네, 국민의힘 윤리위의 추가 징계 사유 가운데 이 전 대표의 표현이 문제가 됐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양두구육, 신분군부 같은 건데요.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와 관련해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개고기 팔았다, 신군부 같다, 그건 중징계감입니다. 그 말을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지난 대선 때 국민의 절반이 그럼 전부 개고기 팔았네. 아침마다 나가서 떠들고 당 대표할 때도 그랬어요. 제잘제잘제잘 이야기하고 철랑대고 그걸 비다면 조롱하고 내가 그래 하지 말라고 몇 분 공개적으로 그래 하지 마라. 자업자득입니다. 네, 하지만 홍 시장과 달리 유승민 전 의원은 이준석 전 대표의 추가 징계에 반발을 하고 나섰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SNS를 통해서 글을 올렸는데요.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까지 언급을 하면서 막말을 한 당원은 왜 징계하지 않냐 이렇게 했는데요. 박성규 의원님, 이렇게 글을 올린 이유가 뭘까요? 이제 딴살림을 향한 그 가능성을 활짝 여는 거죠. 아, 유승민 전 의원이요? 그렇죠. 이제 그 어허. 당내 네. 투쟁이 됐든 신당 창당이 됐든 대통령을 당원, 윤석열 당원은 왜 징계 않느냐 이 정도는 뭐 한참 이제 쉽게 말해서 오버를 한 겁니다. 대놓고 오버를 했다는 얘기는 이 유승민 전 의원이나 지금 이준석 대표나 계속 그 개가 들어가는 그런 비속어를 쓰고 있어요. 그 네. 표현이죠. 그 전국의 애견인들이 상당히 기분 나쁜데 뭐 개고기다, 양두구육이다, 뭐 개돼지 취급하냐. 자꾸 이 개를 지금 쓰고 있는데 이게 사실 한국말 중에서는 상대방을 깎아내릴 때 접두사로 가장 많이 붙이는 게 이 개 아닙니까? 그래서 이 표현 자체의 날을 볼 때 네.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금 수도권 차기 대선을 본 지금 계속 이 원격 그 발언을 계속하고 있고 네. 네. 대구를 둘러싼 우선 대구를 보수의 심장이라는 대구를 장악해야 대권으로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나 홍준표 대구시장이나 이준석 대표나 우선 그런 그 경쟁에 들어간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뭐 박상규 네. 의원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의 입이 굉장히 좀 거칠어졌습니다. 유승민 의원 그러면 뭔가 점잖은 이미지 이런 게 떠오르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최근의 발언들을 보면 윤 대통령의 그 비속어 논란 관련해서는 아니 국민을 개돼지 취급합니까? 뭐 이런 거. 이번에 이준석 추가 징계 관련해서는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 왜 윤 대통령 징계 안 합니까? 굉장히 입이 거칠어졌어요. 근데 정미경 전 최고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유승민 전 의원은 지금 차기 당권 주자로도 거론되는 인물인데요. 저는 그 이해가 안 돼요. 뭐 차기 당권을 만약에 노리시는 분이라면 저렇게 하면은 당원들로부터 절대로 그 사랑받거나 지지받을 수가 없거든요. 어허. 그러니까 이게 그 마음에 공감하는 그게 좀 발현이 돼야 되는데 전 정말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세요? 왜 네. 저럴까? 당원들의 표를 받으려면 저러면 안 되는데 아니 왜 그리고 저럴까? 사실은 사실관계도 그래요. 그 대통령의 이번에 그 MBC 그 보도는 사실 제가 이제 자꾸 저는 그러니까 상식의 선을 놓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는 MBC가 미국에 가서 고자질하는 그런 느낌의 이메일을 보낸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다음에 지금 그 대통령의 그 발음에 대해서도 지금 불분명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다음에 비속어를 썼는지 안 썼는지도 지금 규명이 안 된 상태에서 유승민 의원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과연 맞는지 정말 도통 이해가 안 되는 일들입니다. 예. 네. 자, 뭐 유승민 전 의원 얘기 나왔으니까 유승민 전 의원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차기 국민의힘 당권 주자로 거론되고 있죠. 그런데 친 이준석계로 분류되는 한 인물은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잠깐 한번 들어보실까요? 지금 뭐 징계에 대해서도 유승민 전 의원이 계속해서 비판하고 있고 그런데 당대표 나온답니까?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당대표 지금 나오면 이준석 대표가 돕는답니까? 뭐 일단 유승민 대표께서 당권에 도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시지가 않았어가지고 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네. 뭐 유승민 대표께서 출마를 준비하신다면 네. 뭐 구도를 봐야겠지만 이준석 대표가 돕지 않을까에 대한 김용태 전 최고는 이준석계로 분류되는 전 최고위원인데 유승민 전 의원이 국민의힘 대표 도전에 나서면 이준석 전 대표가 유승민의 손을 잡고 유승민을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우리 정혁진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 복귀는커녕 네. 공천을 받을 가능성도 저도 이제 최진봉 교수님처럼 희박한 것이 아닌가. 비박하다. 그다음에 네. 요번에 이제 그 직무정지 뭐 1년이지만 이거는 제 생각에는 실질적인 탈당 권유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참 저는 안타깝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평생 한번 찾아오기 힘들 그러한 기회를 다른 사람도 아닌 본인의 그러한 경거망동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날려버린 거 아닌가, 저는 그런 부분들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네. 마찬가지로 그 물령망동 정중 여사는 지금 유승민 의원한테 적용되어야 될 그 어허. 이야기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네. 정미경 전 최고께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이준석 전 대표랑 그래도 한때는 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했던 분이니까 근데 이준석 전 대표는 1년 6개월 동안 당원권이 지금 스톱이 됐어요. 그러면 1년 6개월 동안 이준석 전 대표가 뭐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아니면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뭐 하여튼 어떤 좀 의견을 좀 주고 싶으세요? 좀 해외 좀 나갔다 오는 게 좋을까요? 이준석 전 대표 어떻습니까? 아니 해외를 나갔다 오라고 많은 분들이 권유했고 저도 권유를 했죠. 아, 권유하셨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 가처분 전이라니까요. 그건 가처분 전에. 네, 저는 이미 이준석 대표가 당을 상대로 가처분을 딱 걸었을 때 저는 이미 그거는 끝났다? 아니다. 네, 이거는 아무리 누구도 일단 아니 저 스스로도 그게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용납이 안 되는데 누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분들이 정말 이준석 대표가 사랑받는 길로 가라고 그렇게 많이 조언을 했건만 그걸 받지 않고 저렇게 가는 게 너무 안타깝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대표를 끝까지 그렇게 하려고 했었던 이유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였어요. 왜냐하면 2030들이 이준석 대표 한때 이준석 대표를 지지했고 그다음에 이 청년 정치인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우리 그 미래 세대들이 잡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미래 세대를 보고 국민의힘에서 누군가는 이준석 대표하고 뭔가 소통하고 좀 잘해보겠다 이렇게 마음에서 도와주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지금 이런 행보를 보면 정말 너무 안타깝고 네. 앞으로는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건 늘 말씀을 드렸죠. 뭐 자중해라. 대장의 길을 가라, 자중하라. 아니 홍준표 대표가 오죽하면 저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연 이게 바뀔까요? 바뀔까요? 예. 아하. 네. 알겠습니다. 제가요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코이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 잉어를 조그만 데다 가둬서 기르면 크기가 그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스튜디오 같은 데다 가두면 고래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가두리 양식장에 지금 갇힌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성정이 1년 6개월간 거기서 정중 여산하리라고 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예. 따라서 오히려 자 1년 6개월의 무건수행 기간을 줬는데 과연 말을 않고 16일이나 버틸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얘기까지 해봤습니다.